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2년도 10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더군요. 자, 매년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참 흐르는 세월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올 한 해는 알차게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두어서 이제 그 공채 시험도 여러분들 치르셔야 되고, 내년 상반기 또 공채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 있으실 텐데, 모쪼록 저와 태우쌤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 10월 초만 해도 여름인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쌀쌀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이제는 가을하고 봄은 그냥 살짝, 그죠? 보름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나 봐요. 자, 그런 계절의 변화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이제 조금 더 긴장하시고 공부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덥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시기도 굉장히 좋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강의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 Part 5의 40문제와 그 다음에 Part 6의 12문항 해서 총 5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희는 그 한 세트만 문제를 지금 다룰 예정이지만 그 한 세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컨텐츠가 여러분께 제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만 보셔도 좋지만, 맞추신 문제들도 한번 의미 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열어두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의는 실전 강의다 보니까 이제 기초가 너무 없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매달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학생들은 EBS 랑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찍어 놓으신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그 중에서 태우 쌤하고 저하고 진행하고 있는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 이제 대한민국 토익의 거의 이제 대표 브랜드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장드리는 그런 토목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현금으로 여러분들 50% 환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위치적으로 서울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오프라인 학원이 좀 비싸니까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강좌를 통해서 좀 기초를 좀 다지시고, 그리고 이 예상문제 풀이특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 있는 강좌가 될 것이고, 또 실전 강좌가 더 필요하신 학생들은 또 900 또 강좌도 있죠, 그죠? 저희 강좌를 비롯해서 많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자리 옮겨서 바로 1강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바로 문제 유형 판단으로부터 시작한다. 유형 판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선택지의 구성으로부터 본다. 선택지의 구성 중 무엇을 본다? 품사부터 확인한다. 만약에 품사가 다르면 빈칸에 어떤 품사를 찾아서 넣어야 될지의 문제니까 품사와 어형의 문제로 판단하고, 품사가 같으면 두 번째 뭘 따진다? 의미를 따진다. 그래서 의미가 만약에 다르면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해석 들어간다. 근데 의미도 같으면 어떻다? 그것은 결국 어법 문제다. 어떤 아이템을 적용해야 될지의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풀고 떠오르지 않으면 패스한다. 이런 매뉴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매뉴얼 그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자, 1번은 A부터 D까지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거죠. 자, 근데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품사도 같고, 뜻도 같으면 무슨 문제? 어법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동사 어법의 문제는 뭐죠? 자, 바로 수와 태와 시제 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맞은 동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는 어색해.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느끼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니시라면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수의 일치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죠?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만만치 않은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어보고 자연스러운 것을 답으로 써라. 이건 수업도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수업이라고 여러분께 해드리면 안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직관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어법 문제, 동사 어법 문제는 수, 태, 시제를 차례로 점검해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푼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깝깝하시면 한번 보세요. 자, Professor Tilley라고 하는 사람이 3인칭 단수잖아요.
자, 그런데 동사 중에 혹시 자, 만약에 A번이 S가 자, 안 붙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ES가 안 붙어 있다라고 하면 teach잖아요. 그럼 3인칭 단수의 주어는 ES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동태, 수동태가 맞고 시제가 맞아도 A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오답을 제거해 가는데 보시면 자, 일단 숫자로는 버릴 게 없어요. 3인칭의 단수가 자, 지금 주어로 제시되어 있고 is, has, teaches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taught는 과거형인데 과거형 동사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셔서 태를 따져볼까요? 능동이 맞을까요? 수동이 맞을까요? 태는요, teach가 가해자 동사죠. 가르치는 행동을 가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아이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요성을 이렇게 돼 있죠.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teach가 뭐란 얘기예요? 바로 사형식의 수여동사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따라서 능동이 맞아 수동이 맞아? 능동이 맞죠. 자 바로 BPP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한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유 요거 봐라. BPP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ABCD 중에. 아 재미없다. 그쵸?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시제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제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yesterday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과거 시점에다가 답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A, B, D는요. 수도 맞고 태까지 다 맞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만 시제 하나가 오류가 있어서 오답이 된 선택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아유 이거 당연히 답이 C번이지 자연스럽게 라고 한다면 원어민의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수, 태, 시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자 문제를 풀이하라. 오늘도 이제 몇 문제 더 이런 유형을 풀어볼 거예요. 매 회마다 자, 한 3문항 내지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풀어보시면서 실제로 이 문제와는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 얼마나 쉽게 그 방식으로 답을 쉽게 낼 수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정답 냈고요.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저께 교수님이 자 가르쳤어요.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뭘 가르쳤죠?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야? 바로 상대성 이론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이 어디에 끼치는 중요성이에요? 자, 현대 과학에 끼치는 자, 상대성 이론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어제 가르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의 정답 다시 한번 C번으로 결정하면서 자, 해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on부터 시작해서 to까지의 전치사인데요. 자, 이 전치사들은 기본적으로 한 20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따라서 on이 뭐야? 위에. of는 뭐야? 의. 어우, 이건 정말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수준의 강의이고, 자, 손발이 오그라드는 수준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들은 워낙에 뜻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들 자, 딱히 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뜻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위에. 자, 뭐, 그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어디까지, 뭐, 이런 뜻인 것이지, 실제로 한 20, 30가지 정도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가 같고, 자, 의미가 다른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어휘 문제로 보고, 자,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time인데요. 이 시기에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시기로부터 라고 하면 from도 들어갈 수 있겠고, 다양한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 시기와 결합되는 전치사는 누구일까? 자, 우리가, 빈자리가 없어요. 어디에? 마케팅 부서에. 하지만 자 우리는 당신이 투이하를 하도록 자 장려합니다. 됐죠? 뭐 하라고? 문의해보라고 다시 자 6개월 안에 다시 한번 문의해볼 것을 장려드려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단순한 시점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시기에 라고 하는 단순한 시점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단순한 시점을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는 여기에서 at과 on이 있습니다. 그런데 on은 주로 단순한 시점을 표시할 때 특정 요일 및 날짜와 결합되죠. 예를 들어서 on October 23rd 이렇게 얘기하면 10월 23일에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요일 및 날짜와 결합되기 때문에 this time과 같은 어구와는 어울리지 않고요. 아주 짧은 시간을 나타낼 때 단순 시점은 at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특정 시각이라든가
몇 시에 at 7이라든가 at the beginning 혹은 at the end of the month 이렇게 쓸 때 마찬가지로 the end나 beginning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 라고 하는 것도 아주 짧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at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셔도 좋아요. 자, 거기까지 갈 거고요. to도 사실은 결합은 가능하죠. 그런데 to this time은 지금 이 시점까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 어떤 특정 시점까지의 자,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전체 문맥상. 단순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at this time으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해석부터 시작해서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 논의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applicants부터 시작해서 applied까지. 요거야말로 품사가 어때요?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greeted라고 하는 자, 지금 타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명의 명사가 안 나와 있네. 맞죠? 자, 그런데 딱 통법상 greet는 뭐예요? 인사하다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인사할까? 사물한테 인사할까? 사람한테 하겠죠. 따라서 같은 명사지만 B번은 안 되겠네요. applications는 자, 지원서라고 하는 뜻과 지원이라고 하는 뜻이 다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applicants는 자, 사람을 나타내죠. 보통 이렇게 CANT로 자, 끝나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participant라든가 occupant, 점유하고 있는 사람, 거주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고 자, defendant 이렇게 얘기하면 피고인 이럴 때도 쓰고 자, 그래서 ANT로 accountant, 회계사 자, applicant도 지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자,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두 개가 명사기 때문에 따져봤더니 아이고 이 동사와 관련을 맺으려면 사람 명사가 들어와야 내용 성립이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문장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니까 receptionist입니다. 자, 그래서 receive가 받다죠. 그래서 저분들은 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보면 접수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건물에 들어가면 information desk가 있죠. 거기에 이제 예쁜 언니들이 이제 앉아 계시죠. 뭐 물론 남자분들이 앉아 계신 경우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앉아 계시죠. 거기서 안내하시고 손님을 받는다라고 해서 receptionist라고 해요. 자, greeted는 인사한다고 10명의 자, 그런 지원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receptionist는 10명의 지원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스케줄들은 동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이 녀석이 동사죠, 여러분들. 자, 사실 ed로 끝나면 얘가 동사일까 얘가 동사일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자, 의미상으로도 따져보세요. receptionist가 인사를 받는 직업이에요? 인사하는 직업이에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자, greet라고 하는 단어는 3단 변화를 할 때 greet, greeted, greeted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그 greeted가 되게 되면 인사를 받는, 품사도 물론 형용사지만 인사를 받는다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receptionist가 자, 인사 받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뭘로 본다? 시제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고 과거로 바뀐 동사로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요 앞에 있는 applicant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스케줄 한 사람이야? 아니야. 일정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자, 뭘 위해서? 바로 그룹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서 자, 이것이 동사냐, 이것이 동사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문장 해석하는데 중요했는데 자, 결국은 ed가 수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분사라고 보는 것이고 능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자, 동사라고 보는 거예요. 시제만 과거로 바뀐 동사.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시제만 과거로 바뀐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하의 목적어를 취했고 이 녀석은 지금 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수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 구조로 써서 뒤에 목적어가 또 동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도 자, 지금 ed가 타동사의 ed라는 녀석이 의미상으로도 이하의 목적어를 데리고 나와 있으면 동사로 판단하지만 자, 목적어가 없는 경우에 뭘로 판단한다? 바로 분사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타동사의 ed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자, 이 문제에서 답을 맞추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문장마다 ed가 껴있을 때마다 얘가 동사냐 아니냐를 따질 적에 타동사다라고 판단되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시제만 과거로 바뀐 동사다라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아유 너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수동구조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법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스케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뷰까지는 뒤에서 앞으로 applicant를 수식해요. 자, 그럼 저 지원자들은 어떤 지원자들입니까? 바로 자 그룹 인터뷰가 내일 아침 10시에, 내일 아침은 아니고 10시에 있는데 아침 10시에 자 그룹 면접을 하도록 자 그룹 면접을 위해서 일정이 잡혀져 있는 지원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인터뷰는 이미 어떻게 진행된 것으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뷰하는 지원자들에게 이미 인사를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쵸? 자, tell도 수요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2개 취할 수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매니저가 running a bit late. 됐어요? run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하의 형용사 보호를 취하게 되면 뜻이 굉장히 많은 다의어인데 자, 그렇게 되면 become의 뜻입니다. 맨날 달리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자, becoming a bit late.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3번도 마무리합니다. 4번 가시고요. 자, 4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자,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품사는 서로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spend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인데 자, 그것이 뭐 부정사에 꼴을 띄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준 동사는 동사에 준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거니까 자, 이하에 당연히 목적어가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 있죠? 형용사가 와 있네? 그럼 그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명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누가 안 됩니까? 바로 them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주어 자리에 오는 they도 안 되는 것이고. theirs도 명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아이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그 중에서도 한정사라고 하죠. 마치 관사처럼 지정과 미지정을 나타내주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my new car. 자, this is my new car.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한정사는 자, 형용사 앞에서 자, 관사처럼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자리는 한정사의 자리로 보고 정답은 C번으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 문제도 매 회마다 자,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씩 꼭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자, 정답으로 많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소유격이다. 자, 소유 형용사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팀의 멤버들이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장려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도록? 시간을 좀 쓰라고. 베케이션 타임을 좀 쓰라고. 아, 여기 지금 베케이션 뿐만 아니라 베케이션 타임까지구나. 여기까지를 잘라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휴가 기간을 갖다가 자, 쓰는 거예요. 쓰도록 그렇게 장려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면서? 바로 volunteering in the community. 와우.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 개인적인 휴가 기간을 보내도록 장려가 된다. 아, 너무 슬프다. 그쵸? 네, 그래서 쉴 때는 또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 회사에서 뭘 장려한다? 좀 자원봉사를 좀 하면서 휴가 기간을 보내면 어떠냐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04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까요? 여기 volunteering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아이는 동명사예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 지금 타동사에 목적어가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왜 명사가 또 나왔을까요? 바로 이 자리는 spend time 다음에는 전치사 in이 여러분들 생략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치사 때문에 이하의 투부정사는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리가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와 같이 ing가 시험장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 토익에. 그렇게 되게 되더라도 전치사 이하에는 투부정사를 못 쓰는 거잖아요. 전치사 이하에는 동명사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 동명사를 집어넣어야 in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눈에만 보일까요? 예, 바로 공부 열심히 한 착한 학생들 눈에만 보입니다. 자, 김밥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릿하게 여러분들이 변형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머릿속에 결론은 어떻다? 똑같아요. 다른 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가르쳐 줄 거야.
spend. 그렇게 기습 공격하지 마시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예, 바꿔줘. 그죠? 예, 이게 재밌어도 너무 재밌죠? 그죠? 자, 그래서 spend time in인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ing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ing만 집어넣어야 된다를 결론적으로는 암기를 하는데, 문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거 잘 나오니까 외워라고 하는 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여기에 ing가 들어가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자, 그 내용을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4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가죠? 자, 5번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가 서로 달라요. 리더부터 시작해서 role까지. 자, 리더는 뭐 그냥 리더고 말 그대로 이끄는 사람이겠죠. 지휘자겠죠. 자, 그 다음에 position은 위치, 직위, 뭐 등등등 다양한 뜻이죠. pilot라고 하면 자, 그 비행기 조종사죠. role이라고 하면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회사 이름 아니에요? 이 회사가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그 자신을 뭐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일단 타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데 뭐가 아니다? 수요동사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 A가 gave somebody something. 요건 두 개의 명사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바로 이 사람, 같지 않죠?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주었다라고 하면 둘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she,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made me a doctor 라고 하면 똑같이 명사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얘네 둘은 어때요? 같죠? 다시 말해서 이때는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봐야 된다? 자, 이것을 보라고 보셔야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앞에는 원래는 원형부정사는 목적보호를 뭘로 취하죠? 원형부정사란다. 죄송해요. 사역동사는 목적보호를 뭘로 취하죠? 원형부정사로 취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B가 있었는데 B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B 이하의 명사만 남은 경우죠. 따라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4형식 구조는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고 5형식 구조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이기 때문에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형식 동사 중에서도 자,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consider가 되겠고요. 자, 가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둘이 같으면 원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동격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the man is a doctor라고 하면 the man이 닥터잖아요. 그래서 주격 보호는 주어와 일치하는 거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 일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먼저 아셔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답을 내지. 맞죠? 예,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어떻다? 이 회사가 United Semiconductor, 세미컨덕터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회사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역할이라고 생각해, 조종사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죠? 자, 뭐 가운데? 바로 semiconductor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가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전역에 자, 그런 반도체 제조업체들 중에서 뭐다? 자, 본인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익히셔야 될 것은 타동사 이하의 명사가 두 개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수요동사로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명사를 주로 보호로 자, 이렇게 취하는 동사들에는 뭐뭐뭐가 있어요. 주로 elect 같은 거 좋죠. elect A, B. A를 B로 선출하다. A가 B야 바로. 자, 그 다음에 appoint A, B. A를 B로 임명하다. 자,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자,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짓다. consider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등등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동사들 나열해 드렸으니까 쭉 적어가시면서 암기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5문항을 마무리를 좀 지어봤는데요. 뭐 답은 5개만 찾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특히 ED가 자, 주어 다음에 나왔을 때 이 녀석이 뒤에서 앞으로 소식하는 분사냐, 동사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왔을 때 야, 이게 지금 4형식이 아니면 5형식이야. 등등등을 구분하는 그런,
요령. spend 다음에 자, time이 나오고 왜 도대체 부사 자리에 ing가 나올까라고 하는 궁금증.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의 전반부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화면도 좀 전환하고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자, 106번부터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은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시죠. 자, 이 아이는 이제 A, B, C, D의 선택지가 같은 품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동사 아니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동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문장 전체를 쫙 훑어보니까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꾸 품사부터 따져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우고. 그러면 세 개 다 동사인데 뜻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문제는 수를 따져서 헛발질했어요. 태도 따져서 하나도 못 버렸어. 헛발질했어. 그래서 시제만 따져서 답을 냈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 앞에 주어가 뭔가요? regulation. 3인칭 단순해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에는 뭘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답이 느낌으로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3인칭 단수에는 S가 붙어야 되는겨. 현재 동사면. 두 번째는 태로 가보세요. 자, 이 아이에 뭐가 있죠? 목적어 딱 와 있네. 자, 그러면 일부의 자, 수요 동사를 제외하고는 이 아이에 목적어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렇죠. 이건 능동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 다음에 피해자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BPP가 되면 당하다의 뜻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가해자 동사가 나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얘한테 어떤 행동을 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시제가 아무리 맞아도. 자, 그래서 요거는 시제까지 따질 필요가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A가 되는 것이죠. 1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 수태 시제 순서대로 따졌더니 되게 오래 걸리네. 시제까지 가고.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쉽게 답이 나는 문제도 있으니까 원칙을 머릿속에 딱 정하세요. 동사 구성의 문제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 자, 수, 태, 시제 순으로 점검하면서 오답을 지워가는 거야. 자, 그러면 쟤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러면 얘는 뭐가 다 맞는 거야? 수도 맞고 태도 맞았고 시제는 하나만 남았는데 뭐하러 시제를 따져? 제가 답인데, 그죠? 무조건 현재 시제가 답인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사의 인터넷 관련된 규정이 자, 직원들로 하여금 뭐뭐 하지 못하도록 자, 유지한다. 자, from 다음에 ing가 나오면 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 표현입니다. 금지입니다. 앞쪽에 다른 동사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prevent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stop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ohibi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somebody.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여기는 somebody 대신에 something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from ing 라고 하면 이 목적어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자, 막다, 자, 중단시키다, 자, 금지시키다의 뜻입니다. 자, 실제로는 낙담시키다의 discourage까지 자,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자, 주로 이제 목적어 이하의 from ing를 금지로 잘 데리고 오는 표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직원들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어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쓰지 못하도록 자, keep 유지를 시킨단 말이야. 회사의 규정이. 회사의 규정은 유지시킨다. 직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뭘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이유. 그죠? 때문에. 자, 언제? 자, 바로 근무 시간 동안. 됐어요? 근무 시간 동안 사적인 이유로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회사의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6번 마무리 짓습니다. 7번 갈까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셔야죠. 재밌는 얘기요? 왜 이렇게 강요를 해? 재밌는 얘기를? 궁금하네요. 오늘 뭔 얘기를 하실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자, 자, 107번 문제 가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개콘 잘 보시나요? 저는 요즘에 거지의 품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완전히 푹 빠져 있답니다. 그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안 궁금하면 700원. 자, 궁금하시면 500원입니다. 자, 가십시다. 107번 보시면요. 아이, 민망해라. 자,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타동사하고 his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없구만. 자, 그러면 당연히 자, 목적어를 찾아야 되니까 명사를 찾으면 되겠네. 명사 어딨어? 자, 정답은 D번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07번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장에서 1초, 2초 내로 빠르게 여러분들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답은 찾았으나 혹시 또 딴 건 뭐 볼 거 있나? 한번 봅시다. carpenter. 카펜터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수 양반이 되겠죠? 이 사람이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뭘 제공하는 거야? 도움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자, 빌딩 프로젝트에 도움을 좀 제공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으나 자, 등위접속사 이하에는 중복되는 게 생략되죠. 자, 누굽니까? The carpenter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들었죠? 자, 바로 거기에는 no need for his service. 그 사람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만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t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자, 뭐뭐를 말해주다라고 하는 수요동사가 될 수 있죠. 자, 수요동사 몇 개 안 돼요. 자, 그 수요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주어가 somebody가 앞으로 가고 be told는 뭐야? 들었다가 되는 것이지 이제. 말하는 행위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목적어가 올 수도 있어요? 있죠. 바로 that 이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동사 이하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that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가 없는 거야?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야 이런 요소들을 다 알아야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동태인데 왜 뒤에 목적어절이 나온겨? 여기 접속사는 어디 간겨? 뭐 이러고 여러분들 따지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거기는 생략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취했을 때는 수동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4형식은 수동태로 사용되면 3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저렇게 BPP 다음에 목적어를 자, 취하는 경우 있다는 사실도 꼭 이번 문제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생각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아주 클리어하고 단순하고 쫙쫙 떨어지진 않아요. 저렇게 예외가 되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8번이고요. 8번은 이제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토익 시험을 많이 본 학생들,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좀 해본 학생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자, 바로 her upcoming appointment를 보자마자 답을 여기다가 써야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죠. comply라고 하는 단어는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어떤 규정 따위를 따르다 수능하다야. 그러면 얘는 타동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드시 with를 데리고 나와야 쓸 수 있는 자, 그런 자동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공부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comply something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comply with A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comply에다 답을 쓸 수가 없죠. 해석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동사를 이렇게 패턴까지 다 아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대신에 토익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한 시험이에요. 그죠? 예,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 토익을 지금 13년째 지금 14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그런 자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 자료들부터 먼저 공부해 두시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아주 고득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comply는 다시 한번 자동사예요. 두 번째 remind입니다. remind도 너무너무 자, 토익에서 많이 다루죠? 그냥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다루는 그런 그런 동사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것도 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타동사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얘는 somebody 따라서 remind가 자, 능동의 형태로 쓰였을 때는 반드시 somebody를 끼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자,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목적어가 뭘로 제시되어 있었어요? 바로 목적어가 upcoming appointment라 그래가지고 something으로 제시되어 있었죠? something을 상기시키다는 없어. 왜냐하면 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다 라고 해서 수요의 개념이 있으나
something은 절대로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 대표적인 동사예요. 자, EI뿐만 아니라 notify나 inform까지 3총사 꼭 기억해 두시고 걔네들은 something은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something이 길어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사의 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절이 될 수도 있고 의문사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또 자, 전치사가 안 오고 그냥 또 사용될 수 있어요. 두 개의 목적어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mind는 something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사명식으로만 쓰고 자, 그 다음에 somebody 대절이나 의문사절로 가서 사형식으로도 쓸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오형식으로 쓰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상기시키는 거야. 누구누구한테 뭐뭐 하도록 자, 시키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는 준사역 동사로서 목적 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용례까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포인트는 이 세상 모든 동사를 이렇게 패턴까지 다 공부하라고 제가 강조하진 않아요. 그런데 remind는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너무너무 자주 다루는 동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 무엇을 상기시키다도 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something을 단독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세 번째 agree입니다. agree는 명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전치사를 끼고 나오는 애예요. 누구누구와 동의하다. 그 다음에 자, 무엇에 관해서 동의하다. 무엇에 동의하다라고 할 때 agree with somebody. 그 다음에 agree with to on about something이라고 해서 뭔가에 동의하다야. 따라서 appointment가 나오게 되면 해석 안 해보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자, agree 다음에 자, 그 다음에 to 혹은 agree with 혹은 on about 자, her appointment라고 해야 그녀의 자, 시간 약속과 동의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명사를 취하지 않을 때는 타동사로 치는데요. 자, 그때는 이제 투부정사나 명사절을 자, 목적어절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2, 3번보다는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to 이하에 지금 동사가 오는 건 분명히 맞는데, 다음에 upcoming appointment가 something이라고 하면, 일단 remind 안 되고, 자동사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something이 왔을 때는 전치사가 껴야 되니까, 쟤도 안 되면 그냥 B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정도가 되면 토익 문제 꽤나 보신 학생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제니스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로부터? 자, 바로 치과 사무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은 것이죠? 자, 바로 그녀의 다가오는 약속을 확정하려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약속이 뭘 위한 약속이지? 바로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그래서 cavity라고 하면 충치니까 충치를 땜빵하기 위한 그녀의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08번까지 마무리 짓고 9번 가겠습니다. 자, 영어가 바다라면 토익은 여러분들 요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물론 영문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매번 반복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께 나갈 때마다 물론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전혀 영어 지식이 이제 그죠? 영문법이라든가 자, 이런 데 대한 전혀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없이는 설명도 못 알아듣고 헤쳐나가기도 힘들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아시면 그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주로 출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난다면, 그죠? 영문법의 기초 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만나면 토익은 완전 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세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랍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109번입니다. 자, 다시 인칭대명사 문제네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꼭 나온다 그랬죠? 자, 두 문제째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보시면,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스케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인데 투부정사야. 뒤에 목적어가 나왔네?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부사 자리네. 인칭대명사 중에 부사로 쓸 수 있는 애는 강조적 용법의 himself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달에 또 이거를 강의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만 온다고. 그래서 부사 자리에 올 때는 뭔가 특별한 용법을 가진 아이가 올 것이고요. 자, 그래서 주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사용되는 인칭대명사가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부사 자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무조건 자, self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서 이번 문제는 끝내도록 할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President of the company 누군가요 이름이 자, Bob Wilson. 자, 프레지던트의 이름이 밥이네요. 그죠? 부인은 반찬인가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밥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자, offered 제공하는데요. 자, 무엇을 제공합니까? 자, 보통 offer는요. 목적어를 something으로 취하면 제공하다인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제안하다의 뜻으로 쓰여요. 자, 무엇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까? banquet을 자, 연회를 일정 잡는 거예요. 연회의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언제죠? 자, 그 비서가 어떻게? 자, go home early. 집으로 일찍 가야만 했었을 때, 자, 그때는 그 스스로가 연회 일정을, 그죠? 잡는 것을 제안을 했었다. 그래서, 자, 뭐 비서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킨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연회 일정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9번 마무리 짓고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은요, initially부터 시작해서 highly까지. 자,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initially는 first의 뜻이죠. 자, 우선 이런 얘기고 recently 최근에 usually 대개 highly는 very의 뜻이죠. 물론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부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insurance policy. 자, policy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과 관련했을 때 policy는 무엇입니까? 보험 증서 혹은 약관. 자, 보험증서나 약관. 보험증서에 뭐 써있어? 어떤 경우에 돈을 지급한다, 어떤 경우에 주지 않는다, 이런 거 써있죠? 이걸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해서 policy는 자, 보험증서 내지 약관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증권과 건강보험 약관들은 자, 바뀌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면 그 좋을까? 어떻게 하도록? 투이하도록 바뀌었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자, 그 누구를? 그들의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보험증서에 더해주는 거죠. up to는 상한선 얼마까지죠. 자, the age of 21. 그러니까 자, 21 산더박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21이 되겠죠. 그래서 21살의 나이까지 자, 최상한선 21살까지 자, 그들의 약관에다가 애들을 갖다가 추가해 둘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약관이. 그런데 first 자, 처음에 바뀌었어요? 되게 바뀌었어요? 되게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바뀌었다가 적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의미상 가장 적절한 부사는 자, B번이고요. 자, 그래서 보험증서 약관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to 이하의 내용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도 돼. 이거는 그 변화의 내용이라고. to 이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느냐? 자, 바로 최근에 바뀌었다가 가장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B번에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to 이하를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니 이 문장 안에서 지금 정답은 그렇게 해서 낼 수도 있지만 변형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특히 아까워요. 이거 만드느라고 문장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도 자 문제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해석을 다 해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꼼꼼하게 자 그 단어도 사전 찾아서 외우시고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책 사는 권수가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책 많이 사서 많은 문제 풀고 점수 못 받는 게 아니라 자, 몇 권만 사서 풀어보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 요런 패턴이죠. 그죠? 자, 이것을 우리는 고효율적 학습이라고 하고 학습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선순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1강 강의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